경마 이야기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먼저 금주부터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 선보일 텐데요. 경마계의 뜨거운 소식들을, 최근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경마 핫클립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권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권순옥 취재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마 핫클립으로 경마팬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경마 취재기자 권순옥입니다. 자, 저는 지난 1995년부터 경마장 출입을 시작해서 이제 24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마 관련 취재 부분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을 제가 취재를 해왔는데요. 지금 검빛에서 마방 엑스파일 그리고 마방 포커스를 통해서 그리고 경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핫한 경마 뉴스들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경마 핫클릭 코너를 통해서 경마계의 핫 이슈들을 전해주실 텐데요. 팬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금주 시행될 삼관경주의 마지막 관문경주죠.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관전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삼관경주의 대미를 장식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가 6월 17일 구경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두 번의 삼관경주가 이미 펼쳐졌습니다. 지난 4월 8일 KLA컵 마일 경주가 부산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5월 13일 코리안 더비가 서울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각각 4월 8일 KLA컵 마일 경주에서는 디바이드 윈드 그리고 5월 13일 코리아 더비에서는 액턴 블레이드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면서 각각 1승씩을 나눴습니다. 자, 트리플 크라운 삼관경주라 하면은 미국에서 유래가 됐죠.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자, 미국에서 드디어 저스트파이라는 삼관마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1차전, 2차전이 모두 우승마가 다르기 때문에 삼관마 탄생은 올해는 넘어갔다. 물 건너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큽니다. 자, 마지막 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말이 우승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2차 등록이 끝난 상태고 6월 14일 목요일 최종 등록을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2차 등록에는 총 12의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7두가 출전을 했고요. 서울에서 3두가 출전을 한 상태입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1차전 우승마 KLA컵 마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디바이드 윈드가 불참을 한 것입니다. 자, 디바이드 윈드 같은 경우는 2차전 코리안 더비에서 주행방해로 인해서 기수가 기승전결을 당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자, 19조에서 두 마리를 동시에 내보냈었던 그런 상태인데 디바이드 윈드를 불참을 시키고 캡틴 포스라는 신예를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주요 관심마를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액턴 블레이드. 자, KLA컵 마일에서 한집 마방이었죠. 디바이드 윈드에 이어서 2착을 기록했던 액턴 블레이드가 코리안 더비에서는 서력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3관마 경주에서 최우수 3세마에 가장 근접한 거로 평가받는 말이 액턴 블레이드입니다. 액턴 블레이드가 과연 늘어난 거리 2000m 경주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액턴 블레이드는 경험을 쌓으면서 그리고 경주를 치러가면서 걸음이 점점 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전 코리안 더비에서도 후반 끝걸음이 오히려 추격에 나섰던 말들을 압도할 정도로 상당히 후반 걸음이 좋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2000m 거리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만은 바로 월드선이 되겠습니다. 자, 월드선과 액턴 블레이드는 지금까지 총 4번의 대상 경주에서 맞붙었습니다. 처음 맞대결을 했던
김해시장배에서는 월드선이 우승을 하고 액턴블레이드가 2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 KLA컵과 더비에서는 연속해서 액턴블레이드보다 낮은 그런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열세로 평가되지만은 걸음이 늘고 있는 말, 그리고 후반 추임력이 강한 말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수록 기회는 더 찾아온다. 이렇게 해서 거리가 늘어난 거리에서 요번에 가장 주목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월드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심마로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주마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전 더비에서 2착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어부지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 역시 경주 경험을 쌓으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국내에서는 1, 2차 관문 경주에서 모두 다른 경주마가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3관마 탄생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올해 3세 최우수 경주마는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관문 경주 주목해 주셔서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최우수 선정마 기준이 예년과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최우수 3세마 선정 기준이 과거에는 3세마 당시 12월 마지막 경주가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3세마 선정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세뿐만 아니라 4세마까지 확대해서 3세, 4세 그 성적을 합쳐서 최우수 3세마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뀐 상황에서 3세마 시즌 성적이 60%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세 시즌 성적이 40%가 적용이 됩니다. 자, 3세 시즌은 3관 경주 3개 대상 경주로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4세 시즌 성적은 6개 대상 경주를 대상으로 성적을 내게 됩니다. 자, 부산광역시장배, 그리고 오너스컵, 코리아컵, KLA컵 클래식, 대통령배, 그랑프리까지 6개 대상 경주에서 거둔 성적을 바탕으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4세까지의 성적이 끝날 때까지 최우수마, 3세 최우수마 기록은 계속해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연 이번 마지막 3차 관문인 대상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지 팬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오는 6월에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조교사 소식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교사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조교사 면허 자체가 6월 말, 상반기, 하반기가 넘어가는 6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교사 그 면허 그리고 마방대부 시점이 6월 말로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명의 조교사들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30조 정지은 조교사와 35조 하재흥 조교사, 그리고 36조 김양선 조교사 3명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3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수양성소 1기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뚝섬 시절이죠. 1972년도 기수양성소가 처음 생기면서 1기 기수 후보생으로 들어가서 1기로서 기수로 데뷔한 그러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30조 정지은 조교사 같은 경우는 1982년 조교사로 데뷔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37년간 조교사 활동을 하면서 8,492전 748승을 거둔 그러한 베테랑 조교사입니다. 그동안 뭐 당대 제일, 그리고 에스파스 이런 말들, 어떤 명마들을 배출해낸 그러한 조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5조 하재흥 조교사는 역시 1기 기수 양손소 1기 출신으로 1983년도에 조교사로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 하재영 조교사는 기수 시절도 상당히 명기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조교사로 전업을 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성적을 거둔 그런 조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22전을 거치면서 936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비로라, 샤이닝 타임, 새벽 동자 이런 명마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과거 기수협회와 조교사협회가 나뉘기 이전에 서울 조기단이라는 그 조교사와 기수가 한 단체로 있을 당시 부협회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서울 조교사협회장을 역임했던 그러한 조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6조 김양선 조교사는 역시 1983년 조교사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9,080전 907승을 거둔 그러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동반의 강자, 러브캣 이런 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특히 동반의 강자는 그랑프리 2연패를 달성했던 당시에 상당한 명마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김양선 조교사는 뭐 조교사 생활을 하면서 세종대 지식교육원 최고위 승마문화 CEO 과정 주임 교수를 할 정도로 어떤 그런 교육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천시 승마협회 홍보이사를 담당할 정도로 승마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줬던 그러한 조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부터 2주 반 정도의 그런 남은 시간이 있는데 3명의 조교사들이 그동안에 쌓았던 베테랑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서 경마 팬들에게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3명의 조교사가 모두 정년퇴직인 만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서울 경마장을 빛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마방들의 공석에는 어떤 조교사가 다시 새롭게 채우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조교사 면허 보유자가 7, 8명 정도에 이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조교사 면허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만식 기수와 이동국 기수가 새롭게 조교사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그 마방대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동국 기수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현재 마사회에서 특별한 그런 마방대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한국마사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서울 경마장의 마방 운영 두수를 40마방까지 좀 줄인다는 그러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방, 신규 마방이 활동에 나설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마방의 공석들은 또 어떤 예비 조교사가 채우고 또 어떻게 활약해 나갈지 경마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소식은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조교전담 기수제 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국마사회가 7월부터 조교전담 기수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조교전담 기수제가 도입이 확정이 되면서 7월부터는 그동안 새벽 훈련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꼈던 기수들이 좀 짐을 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조교 전담 기수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기수 면허자에 대한 그러한 유지, 기승기수 확보를 위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기수들의 어떤 활동, 가능한 기수들의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기승에 대한 부담과 훈련에 대한 부담,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기수들이 많이 배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해서 기수들의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아있는 기수들이 많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조교전담 기수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러한 체력적인 부담은 많이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제가 취재해 본 결과 확정된 내용은 일단 7월부터 조교전담 기수제를 시행한다. 여기에 조교 전담 기수가 되면은 주 3회까지만 기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조율 중인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조교 전담 기수에게는 훈련 수당 그리고 그 훈련한 말들의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초안이 나온 상태를 보면은 훈련 수당의 경우는 1두에서 50두까지는 4만 5천 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50두에서 100두까지는 4만 원 그리고 100두에서 150두까지는 3만 5천 원을 1두당 훈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는 일반 경주에 출전한 말 같은 경우 1차에서 5차까지 성적을 거둘 경우에는 훈련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주 1회 이상을 무조건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특별경주 이상, 특별경주와 대상경주 같은 경우는 1차에서 5차까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10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주 3회 이상을 훈련을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수협회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기수협회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은 한국마세에서 먼저 이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시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율 중이지만은 이러한 그 조교 전담 기수제가 정착이 될 경우 기승기회가 쏠림으로써 인해서 어떤 기수들 간의 빈부격차가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수들이 직업에 대한 그런 불안정을 좀 해소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제도는 기수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조교 전담 기수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안착이 되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경마 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경마 핫클릭 코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이었는데 많은 정보, 알찬 소식 전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주 시행되는 서울 경마를 미리 분석해 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한 개 경주 그리고 또 일요일에도 한 개 경주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6일 토요일 시행되는 7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토요일 경마 제 7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김대근마방에 돌아온 아침에 최근 3연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체도 상당히 좋고요. 네. 계속해서 좀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상 이 돌아온 아침에가 인기 1위로 팔리는 충마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좀 치고 올라오는 걸음 있는 모란동백, 그리고 직전에 좀 부진했지만 나올 때마다 좀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는 빅토리스타, 그리고 직전에 입상을 한 백두의 정상, 그리고 우설아 2000까지도 좀 강하게 팔릴 걸로 보입니다. 돌아온 아침에를 축으로 좀 후차권이 좀 어지럽게 팔리면서 좀 기본 배당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돌아온 아침에를 강축으로 모란동백, 그리고 빅토리스타, 그리고 백두의 정상, 우설아 2000 이렇게 여러 두의 경주마가 쟁쟁하게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가장 강한 경주마로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근마방에 돌아온 아침에가 좀 예시장에서 이 마필을 딱 보면은 마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눈에 딱 띄는 그런 마체를 보유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좀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을 했는데 네. 마필 능력보다는 좀
마필이 내측으로 좀 많이 기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면서 준우승에 그쳤는데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게이트 이준철 기수가 기승한 마필입니다. 초반에 좀 밀고 나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서 선입전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주의 흑선이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면서 강하게 선행치라를 해서 선행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따라가는 선입권의 마필들이 좀 기본기가 있는 그런 마필들이었습니다. 돌아온 아침에는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갔는데 곡선주로에서 좀 마필이 좀 안 나가는 좀 추진에 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약점을 노출을 했고요. 이 경주에서 이제 우승한 마필이 5번 마필 조한별 기수가 기승한 온리고입니다. 이 당시에 온리고가 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고 온리고는 전개를 내선으로 아주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100% 기량을 좀 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직선에서 이제 돌아온 아침에가 빠르게 선두권에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필이 지속적으로 좀 내측으로 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 좀 기본 걸음으로 준우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행한 걸 좀 감안한다면 괜찮게 뛴 경주 내용이고요. 온리고가 최적 전개를 하면서 우승을 했을 뿐이지 이 돌아온 아침에의 경주력도 괜찮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그 서울 경주 내용들을 본다면은 능력보다는 좀 전개가 잘 풀리는 마필들이 입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특히 또 주로 자체가 워낙에 좀 가볍기 때문에 추임마보다는 앞선에서 경주를 펼치는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침에 스피드도 있고 탄력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니만큼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마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돌아온 아침에는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 2위를 기록을 하면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재기량을 발휘해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불안한 경주만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주에는 어떤 경주마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자, 박윤규 마방의 빅토리스타가 직직전 경주에 이제 5등급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또 강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근데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그동안 뛰어온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힘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좀 안배가 제대로 돼야 어느 정도 직선에서 탄력을 발휘하지 경주 전개 상황에서 조금만 힘을 쓰면 직선에서 상당히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앞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빅토리스타는 직전에도 워낙에 안 좋은 경주력을 보였지만 또 이 마필이 은근히 나올 때마다 좀 인기마로 팔리는 그러한 마필인데 이번에도 상당히 불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좀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빅토리스타는 직전 경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지만 5위를 기록을 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주의해서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복병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좀 배당이 높진 않지만 제가 볼 때 돌아온 아침에 붙여서 한번 좀 강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 최용구 마방의 우설아 2000입니다. 이 마필도 스피드는 있지만 지구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입상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주 내용을 본다면 이전보다 좀 힘이 좀 더 좋아졌다 이러한 느낌이고요. 직전에 좀 졸전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전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좀 앞선 전개만 무난하게 펼친다면 직선에서 버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게이트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스는 좀 빠른 마필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레이스고요. 컨디션이 올라와 있었던 끌어주는 손이 좀 빠르게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볼드 사이닝이라는 좀 자질과 능력이 괜찮은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이 레이스에서 우소라 2000은
뭐 추입마인 쏜살가치한테도 잡히면서 사책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초반 내측에 빠른 마필들이 대거 치고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리를 초반에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종 외선을 돌면서 좀 선두권에 붙여보려고 했는데 좀 페이스가 전체적으로 빠르면서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페이스 안배를 되게 못한 그러한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직선에서 좀 초반에 그 사코너 돌고 나서 약간 좀 탄력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지구력이 뛰어난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라스트까지 그 탄력을 좀 이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코너까지 왔던 그 전개 상황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뚝심은 좀 보여줬고 이전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좀 힘이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에 3차까지는 지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쏜살가치한테 마저 잡히면서 4착에 그쳤는데 자, 이번 레이스가 그렇게 탄력 좋은 마필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스피드 좋은 마필은 뭐 노열복순위를 필두로 여러 두가 있긴 하지만 우서라이천이 이 레이스 같이 좀 자리만 못 잡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선두권 전개를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편성이고요. 보여준 좀 지구력상 이번에는 좀 버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아침에 붙여서 한번 주력으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마필로 우서라 2000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서라 2000은 최근 입상과 착순권의 성적을 기록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경주마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좋은 전개로 이변을 일으켜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17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 1회 경마 제8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자, 우선 직전에 이제 3세마 대상경주 출전했다가 좀 완전히 전혀 걸음발이에 실패를 했지만 일반 경주인 이상 좀 세게 봐야 될 마필이 이제 박재우 마방의 클린업 특급입니다. 이 마필이 좀 축으로 팔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임력 있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좀 1700에 약간 적응력은 떨어지지만 경주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킹플러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 걸음을 보이고 있는 홍대유 마방의 연달아, 그리고 3세마인 오케이 퀸, 그리고 직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고배당 복병마로 추천드렸는데 1800에 출전하는 바람에 제가 배팅권에 좀 고민하다가 제외했던 마필이 이제 듬직인데 아주 큰 배당을 낸 주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예상 백승이나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기본기 탄탄한 뉴와이파이까지 팔리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도 좀 기본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데 우선 클린업 특급이 인기 1위로 가면서 뭐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도 있게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클린업 특급을 강축으로 알파와 오메가, 킹플러키, 연달아, 오케이퀸, 듬직이 등 여러 두의 경주마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번 경주 예측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가장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를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앞서 제가 이제 클린업 특급을 축으로 후차권 혼전세라고 했는데 클린업 특급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직전에 이제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에 출전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지만 일반 경주인 이상 그리고 이 마필이 직전 이제 코리안 더비 이전까지는 그냥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리고 마필의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클린업 특급을 좀 축막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코리안 더비 때는 뭐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워낙에 강마들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자, 직직전 경주 1700에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그 레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게이트 임기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클린업 특급은 뭐 데뷔 전부터 막강한 기량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요.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 뉴와이파이가 좀 게이트 이점으로 초반에 선행을 나갔지만 뭐 차분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였는데
페이스의 여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어린 여왕이 이제 그 도주 승부를 펼치면서 준우승을 했고요. 뉴와이파이가 이 당시에 이제 공백을 좀 타면서 재기량 발휘에 좀 실패를 했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어린 여왕은 그 4코너 이후에 동일 선상에서는 이제 이 인기 마필들을 못 이긴다고 보고 장추열 기수가 약간 도주성으로 운영한 게 주요하면서 준우승을 거친 그런 레이스였고요. 어린 여왕이 좀 앞에서 빠르게 내빼고 있는데 이 임기원 기수는 이제 상대마를 뉴와이파이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와이파이만 좀 견제하면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페이스였습니다. 약간 좀 마필이 페이스를 늦춰주자 약간 끌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자, 4코너 접어들면서 뭐 어린 여왕은 뭐 거리차 많이 벌려놓고 최선 버티기에 들어갔고 뉴와이파이와 클린업 특급이 직선에서 추진해서 나오는데 뉴와이파이는 생각보다는 좀 탄력이 덜 나왔고요. 뭐 클린업 특급은 쭉쭉 뻗어나오는 아주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법, 주폭,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여유롭게 어린 여왕을 넘어가면서 우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편성도 그렇게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클린업 특급이 앞선 전개 후에 손쉽게 입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클린업 특급은 직전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에서는 8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등급 승급전은 일반 경주이기 때문에 최근 일반 경주에서 보여줬던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불안한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안병기 마방의 알파와 오메가, 이 마필이 좀 탄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약간 무빙성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너무나 무기력했고요. 네. 그리고 전개를 이번에 따져봐도 최근에 이제 주로 흐름상 차분히 안배하고 와서 직선에서 추진력을 발휘하는 마필들은 사실 좀 앞선이 서줘야 이게 입상할 수가 있는데 최근 주로 흐름이 워낙에 가볍고 또 앞선의 마필들이 쉽게 끝내는 레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알파 오메가가 이번에 입상을 하려면 건너편 직선에서 이제 무빙 스타일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이 앞선을 형성하는 마필들의 전력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알파 오메가는 좀 추입 입상도 힘들고 또 무빙 떴을 때도 무빙 타이밍 잡기도 좀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에 좀 졸전이었고 그 이전에 좀 2연승을 했기 때문에 액면상 이번에 좀 강한 도전사로 팔리겠지만 이창래 입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이 알파 오메가를 좀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파 오메가는 직전 경주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9위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냈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를 복병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클린업 특급이 3세마고요. 그리고 이제 송문길 마방의 오케이 퀸도 이제 3세마입니다. 클린업 특급은 순말이고 오케이 퀸은 안맞인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오케이 퀸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크스배 부경에 뭐 강한 마필들이 워낙에 많지만 저는 오크스배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 이제 송문길 마방의 오케이 퀸인데. 네. 직전 경주가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클린업 특급 축에 이제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도 있게 팔리겠지만 저는 오케이 퀸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게이트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스는 아르고썸이란 마필이 좀 강축으로 팔렸고요. 후차권이 상당히 혼돈도가 높았는데 2K라는 마필이 우승을 하고 OK퀸이 준우승하면서 좀 큰 배당이 나왔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지금 초반에 이제 OK퀸이 1게이트 2점으로 빠르게 선행을 장악을 했는데 2K가 이 당시에 컨디션이 워낙에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2K가 좀 강하게 또 선행치라이를 하는 바람에 이 코너까지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을 쓰면서 좀 선두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3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또 2K가 외선에서 OK킨을 넘어가면서 선행을 좀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OK킨이 좀 페이스 안배가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초반에 힘을 많이 썼고 중반 이제 3코너에서 4코너까지 또 2K를 견제하느라 좀 스퍼트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직선에서 2K한테는 못 이겼지만 상당히 좋은 직선 걸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2K는 이 당시에 이제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 2등급 승급전에서도 누네스 기수가 기승해서 우승을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태감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 마필과 라스트까지 선택 다툼을 꾸준히 펼쳤는데, 전개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주로 흐름도 앞선에 가는 마필이 워낙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OK킨이 클린업 특급과 충분히 선택 다툼까지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업 특급과 OK킨 이 3세마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그러한 레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OK킨은 직전 3등급 승급전에서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선전했던 경주마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부산 경마에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부산 트레이닝 프리뷰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2018년 6월에 3주차 경마 주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서울에 이제 모래보충이 이제 많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에 대한 설명을 약간 초반에 좀 드렸었는데요. 딱 그 주로로 흘러갔습니다. 극단적인 좀 선행령이 좀 많이 버텨주는, 그리고 서울의 인코스 쪽에 1번, 2번 게이트 쪽에 마필들이 힘을 써주는 이 전형적인 모래보충 후에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그 흐름을 한번 잘 보면서 초반 한번 그 주로에 대한 이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은 역시나 추입형 계열, 이 선행마보다는 외선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리고 선입권 외곽 쪽에서 올라오는 이 뚝심마들이 선전을 해주면서 역시나 좀 주로가 거의 엇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번 주도 어제 비가 조금 내리긴 했는데 주로에 대한 변화는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있었던 이 주로의 상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경마 분석하는데 꼭 접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7두의 경주마를 새벽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27조 이상형 마방입니다. 외산 3등급의 카스바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480kg대의 마체인데 마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향후에 좀 이렇게 많이 뛰겠다는 그런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좀 없습니다. 이 순발력을 강점으로 뛰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추입 탄력이 막강한 그런 전력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설픈 그런 이 전개를 매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가 조금 강하다 싶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좀 해볼 만한 상대다 싶으면 입상을 해줍니다. 자기 걸음은 계속 띄워준다는데 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선행마도 아니고 그리고 극단적인 추임마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개상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는 게 하나가 약점입니다. 지금까지 3번의 입상 중 2번의 입상을 그래도 만들어낸 조인권 기수가 이번 주 직조하면서 좀 준비를 했고요. 2등급의 신스텔스와 강병합 훈련으로 열심히 그래도 공은 들여놨습니다.
컨디션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좀 인코스 쪽에서 선입전을 차분하게 탈 수 있는 이 전개가 좀 나와준다면 그래도 한번 연속 입상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입니다. 27조 이상형 마방의 외산 3등급의 카스바 프린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스바 프린스는 직전 경주에서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경주마인데요. 금주에는 15일 금요일 10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2조 강영권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디바인 터치가 되겠습니다. 데뷔 초에 3연속 입상을 좀 하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마방이나 마주 쪽이나 이 훈련 때 걸음을 봐도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경남 도민일보배까지 나섰고요. 강자 틈에서 2세 때 2위까지 또 해주면서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그 뒤로 좀 액션이 조금 없습니다. 휴양을 좀 반복했고요. 그러면서 마방 이적을 좀 단행하면서 좀 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 2조에 좀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조 사양 관리를 좀 들어갔고요. 이 패턴의 변화를 좀 보이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순위 상승을 일단 이끌어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마방과는 상당히 좀 맞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최근 김동현 기수와도 호흡이 좀 잘 맞고 있습니다. 국내산 3등급의 영광의 신화와 강병합하면서 이 김동현 기수가 또다시 직조로 좀 공들여주는 모습이었고 컨디션 이상은 없습니다. 이번에 입상을 한다면 거의 1년 반 만에 입상입니다. 오랜 기간 만에 입상인데 한번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조 강영권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디바인 터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인 터치는 계속되는 휴양과 그리고 또 마방 이적으로 인해서 한동안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경주마인데요. 하지만 최근 서서히 순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예전의 기량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17일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입상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5조 유병복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선샤인 볼트가 되겠습니다. 데뷔 전에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능력에서는 조금 부진한 그런 노장 기수인 김태경 기수가 기승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하면서 그래도 기대를 모았습니다. 작년 6월 경주를 끝으로요 거의 1년여의 공백을 갖고 이 직전 경주를 뛰었습니다. 이 공백치고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체만 보면 향후에 좀 뛸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강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 고질적으로 좀 다리가 안 좋은 그런 마필이라 향후에 마방 관리, 사양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도 하고요. 지난주부터 진겸 기수가 전담훈련으로 공들여 좀 준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산 3등급의 아마랑스 패션과 강병합으로 의지도 보였고 근성도 제법 좋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번 주 정상 출전 중인데 한번 오랜만에 한번 입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유병복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선샤인 볼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샤인 볼트는 직전 경주에서 머리 차이의 도착차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볼 텐데요.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3조 오문식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화랑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2016년 경남신분배 대상 경주 나설 정도로요. 어릴 망아지 시절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마방의 기대치도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림프 쪽에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휴양 후에 최근에 꾸준히 경주는 뛰었는데 자, 이렇다 임팩트 예전 데뷔 초에 조금 괜찮았던 그 임팩트는 좀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최하위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경주 출장 중에 좀 기술을 좀 낙마시키면서 경주 제외까지 돼버렸습니다. 스피드를 강점으로 띱니다. 이 선행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인코스를 조금 만나야 조금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산 3등급의 투스카로라벨과 이 강병합 훈련으로 이
전진구 기수가 이 첫 기승에 준비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이 자체 컨디션만 본다면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좋아진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자, 예전의 기량만 조금 발휘를 하고 인코스 쪽을 자리 잡으면서 이 선행 찬스만 좀 잡는다면 자, 이번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조 오문식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화랑의 후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랑의 후예는 가장 최근 뛴 경주에서는 최하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직전 경주에서는 경주로 입장 중에 기수 낙마 및 박마로 인해서 출전이 제외되기도 했었는데요. 금주에는 17일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하고 당당히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7조 김병학 마방입니다. 국내선 5등급의 코리안 엔젤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기대치를 좀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체 밸런스는 아닙니다. 딱 보면 선행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마체 밸런스인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래도 형군 정도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호흡도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상위군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그냥 중위군 정도의 단거리 선행 찬스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직전 12마리가 뛰는 가운데 안쪽에 좀 빠른 마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안 엔젤은 외곽 게이트로 좀 밀리면서 전개가 좋질 못했고요. 자, 그러면서 거의 뭐 하위권으로 경주를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인코스 쪽에 선행 찬스를 한번 잘 잡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국내산 4등급의 늘 푸른 드래곤과 강병합 훈련으로 열심히 공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인코스 쪽에서 훈련에 임했는데 스피드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이 경주 전개만 잘 풀려준다면 이번에는 직전 이상의 성적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7조 김병학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코리안 엔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안 엔젤은 직전 경주에서 11위를 기록을 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금주에는 17일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인데요.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24조 김길중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트리플 골드가 되겠습니다. 아직 7번밖에 뛰지는 않았는데 6번의 성적이 너무 최하위입니다. 거의 바닥의 성적이고요. 그나마 직전 경주에 5위를 하면서 그래도 착순권에 안착하면서 상금을 그래도 벌어들였습니다. 그동안에 좀 너무나도 부진하긴 했지만 이 마체 밸런스나 훈련 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나쁜 마필은 아닙니다. 향후에 좀 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런 부류고요. 그렇지만 단거리 쪽에서 발주 부분에 약점이 지금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와 동시에 최후미권에서 올라오기가 너무나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자, 직접 가능성을 보였던 다카시 기수가 또다시 전담 훈련으로 공들여 준비를 했고요. 자, 외산 4등급의 원더풀 캡틴과 이 강병합하면서 상태는 일단 잘 끌어올렸고요. 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스피드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주로를 본다면 추입형 마필들이 조금 더 힘을 써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주로 여건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면 이번에 한번 첫 입상 한번 해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24조 김길중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트리플 골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골드는 직전 경주에서 코 차이의 도착차로 데뷔 후 첫 착순권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만인데요. 어떤 경주만가요? 17조 장세한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코리안 포스를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훈련 컨디션은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형군의 좀 최강급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좀 입상에 실패를 한 그런 케이스고요. 라온전설, 백문백답, 그리고 운석과 뛰면서 부진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걸음은 보여주면서 형군 가능성은 잘 보여줬습니다. 이 480kg대의 마필로요, 이 후구 쪽도 잘 발달돼 있고 목수임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꾸준하게 호흡했던 진겸 기수가 직조로 준비를 했고요. 자, 국내산 5등급의 텍사스 루비와 이 강병합 훈련으로 외열을 좀 길게 돌리면서 지구력과 근성을 보강하면서 컨디션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강구보 속구보 씨의 느낌도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편성만 잘 만난다면 이번 주는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17조 장세한 마방의 외산 4등급의 코리안 포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안 포스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도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